네, 생생경제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자, 오늘도 한국폴리텍대학의 조재희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 폴리텍 졸업생 오근택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기술 교육으로 국민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조재희입니다. 네, 졸업생분도 우리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근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에 한국폴리텍대학 충주 캠퍼스를 졸업했고요. 현재 CNC 조각기, 레이저 조각기 전문 회사인 미스터 조각기와 협동 로봇, 용접,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지봇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조 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아, 대표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92년생 30살입니다. 와, 오늘은 정말 굉장히 젊은 대표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계 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대표적으로 전통 산업이잖아요. 뭐 신산업이라고 하기보단 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그런 산업이고 특히 요즘 20, 30대 청년층들은 이런 산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쪽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기계를 접하게 된 건 이제 그 폴리텍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인데요. 네. 그 전에 저는 이제 남들과는 조금 이제 다른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17살 때 네. 이제 저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도 중학교 교사셨는데 다 네. 퇴직하시고 그 네. 명예 퇴직금으로 부모님 두 분과 누나, 저 동생 총 5 가족이 1년 반 동안 세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와, 쉽지 않은 결정인데 우와, 너무 멋진 경험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살 때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네. 그때 이제 부모님도 여행 경비로 퇴직금을 다 쓰셨고 저도 이제 제 길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부모님이 나를 케어를 못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혼자 길을 찾다가 네. 이제 마침 교육비도 전액 무료고 기숙사도 제공이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기술도 직접 집중적으로 기술을 배워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폴리텍 대학의 이제 전문 기술 과정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충주 캠퍼스 기계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기계를 만져봤는데 저는 기계 만지면 기름도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기계를 만지고 가공을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고 또 그 가공하는 과정에서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자격증 3개를 취득해서 또 이제 기계 관련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3D 프린터를 또 우연히 접하게 됐고요. 네. 같은 기계 분야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3D 프린터가 이 산업의 이제 미래가 되겠다 싶어서 그때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리텍 대학을 통해서 이제 기계를 좀 알게 되고 그때 이제 기계가 되게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돼서 좀 그런 산업에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 창업 스토리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우리 대표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기계 산업 굉장히 전통도 있고 역사도 깊은 산업이긴 합니다만 사실 요즘 청년들은 워낙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습니다. IT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통 산업 쪽에서는 오히려 좀 인력 채용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이사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한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들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계 산업이고, 그다음에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산업을 이제 전통 산업의 대표적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계 산업 부분이 가장 원초적인 제조업의 기반 산업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산업에 대한 수요도 좀 줄어들고 젊은 청년들은 옛날 기술이라는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네. 취업을 기피하다 보니 고용 시장이 선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AI와
IT 같은 이런 디지털 기술과 이렇게 결합하면서 네. 전통 산업도 많은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통 산업들이 요즘 어떻게 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나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폴리텍 대학에도 영남 융합 기술 그 캠퍼스에 보면은 네. 스마트 물류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학과요.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전통 산업 중에서 저희가 조선 해양 산업의 예를 하나 들여다 본다면은 네. 조선 해양 산업이 우리나라 12대 주력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수출 규모만 봐도 한 7% 정도 전체의 7%를 차지하고 네. 또 제조업 생산의 한 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전통 산업입니다. 예. 얼마 전에 아마 보도가 났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박에 AI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쉽게 좀 설명하자면은 네. 국내 선박이 운항하고 이런 정보 자체를 옛날에는 이게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이걸 네. 이제 DB로 해가지고 전체 AI가 결합돼서 디지털 해운 물류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화물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조선산업 경기가 이제 좀 조선산업 경기에 따라서 뭐 인구 감소도 일어나고 네. 또 산업에서 실업이 생기고 하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변화가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전통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폴리텍 대학도 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예, 그렇죠. 저희 네. 이제 폴리텍이 이제 가장 앞서 가지고 이런 전통 산업과 전통 학과에다가 AI를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AI 플러스 X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빠른 산업과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을 저희 폴리텍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 산업에 특히 이제 전통 산업은 손기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손기술에다가 AI를 결합하면은 경쟁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현장 인력 경우에는 이 기존의 손기술 플러스 AI 기술이 이렇게 융합되는 이것을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특히 2020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대표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온 가족이 1년 반 동안 세계 여행을 갔던 게 진짜 큰 경험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의 사실 로망이에요. 내가 그냥 다 그만두고 네. 내 아이 데리고 난 세계 여행 내가 1년 간다. 뭐 외국 나가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러지만 현실 때문에 사실 시도를 함부로 못하는 그런 약간 로망 같기도 하거든요. 그때 얘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우선은 저의 결심보다는 이제 네. 부모님의 결단이 컸던 것 같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중학교 교사셨는데 두 분 다 퇴직을 하시고 네. 퇴직금도 일시불로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3남매도 모두 다 자퇴를 시킨다는 게 이제 삼남매를 다 자퇴시키셨어요? 네, 정규교육에 계신 교사 분에서는 좀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정규 교직에 계시는 분이 자녀를 자퇴시킬 정도면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어디를 다니셨나요? 그래서 이제 인도 네팔을 시작해서 한 1년 반 동안 한 35개국 정도를 다녀왔고요. 뭐 언어가 유창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매일 가족과 24시간 365일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가족 간에 이제 좀 그런 유대감이 많이 형성된 상태로 왔습니다. 근데 네네. 여행을 통해서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공간지각 능력이 좋은 것 같다라고 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미국 여행을 할 때 이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제가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겠다 해서 길을 다 찾아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작은 차에 저희 5명의 짐, 뭐 밥솥, 텐트 이런 거를 다 실는데 제가 실어야만 다 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저의 강점을 찾아주셨던 게 좀 그때 발견할 수 있었고 그때 이제
항상 상황에서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저를 있게 한 자신감이 생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면서도 어떤 그때 특별한 경험이 좀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 세계여행이라는 게 뭐 수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와서 또 폴리텍 대학에서 이제 기술 교육을 또 전문적으로 1년 동안 받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도전을 하는 정신 그리고 기초 기술이 이제 탄탄하게 저에게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이게 사실 회사에 입사하는 것만큼이나 훨씬 더 어려운 게 내가 스스로 어떤 회사를 만들고 어떤 직원들을 고용하고 같이 뭔가 이 살림 자체를 꾸려나간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그럼 회사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회사를 창업한 지는 2015년에 창업을 해서 오. 지금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혹시 뭐 위기 상황이나 어려웠던 점 없으셨어요? 처음 창업을 했을 때는 창업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창업을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회사도 나왔고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그런 기계를 마음껏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저는 개발만 전념하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아뒀던 돈이 다 날라가고 이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사업은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한번 직원이 전시회를 갔다 와서 이제 CNC 조각기라는 걸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CNC 조각기요? 네. 네. 그때 이제 딱 그걸 듣는 순간 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학교 다닐 때 폴리텍에서 배웠던 기술이 이제 그런 CNC 선반 밀링 이런 기술들을 배웠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런 이해가 있다 보니까 기계 원리나 이런 시장들을 좀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계랑 관련된 부품들 그리고 기계를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회사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좀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도 있었고 폴리텍 대학에서 또 탄탄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경험까지 더해져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회사를 잘 이끌어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사장님 혹시 폴리텍 대학에서 창업에 관련된 지원도 있나요? 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술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킵니다만은 지금은 창업이 바로 이제 곧 취업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경제 발전 전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도 하나의 또 좋은 미래 경로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 폴리텍에서는 오금택 대표처럼 청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저희가 이제 러닝 팩토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닝 팩토리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또 이것을 마지막 판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러닝 팩토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러닝 팩토리는 이제 평상시에는 저희 이제 학생들의 실습 부분입니다만은 전체가 이제 제품 아이디어를 가지면 제품을 설계하고 네. 이것을 시제품 제작까지 생산 전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융합 실습이 가능하도록 생산 설비를 갖춘 폴리텍만의 교육 시설입니다. 네. 현재 저희 전국 캠퍼스에 60개 러닝 팩토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연한 우리 오근택 대표가 졸업한 충주 캠퍼스에는 뿌리 산업 분야인 용접에다가 로봇 기술을 적용한 로봇 용접 러닝 팩토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오차 없이 정확한 용접이 가능합니다. 네. 이에도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승강기 등 다양한 분야의 러닝 팩토리가 있습니다. 예. 아까 CNC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5축, 5축으로 된 이런 가공기가 있습니다. 5축 네. 가공기 같은 이 고가의 생산 설비 이런 장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또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예비 창업자들 또는 소규모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 또 재직자 직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체
진로 직업 체험을 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 국민 누구나 저희 폴리텍의 러닝 팩토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폴리텍의 자산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개방으로 활용도를 높여갈 생각입니다. 올 한 해만 이용 실적을 봐도 한 20만 명 정도가 저희 60개 러닝 팩토리에 다녀가고 개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폴리텍 홈페이지에 와서 한번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예약을 하시면은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미리 할 수 있고 네. 예약하면 누구나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네. 머릿속에 상상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폴리텍에 가서 한번 러닝 팩토리에 가서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이 구현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기계라고 하면 저희가 뭐 앞에서도 좀 약간 어려운 일, 딱딱한 일, 쉽지 않은 일, 약간 뭐 3D 직업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편견이 아직까지도 좀 있어서 대표님께서는 직접 관련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아직까지 남아있는 편견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기계하면 이제 3D 업종이다 해서 이제 힘들고 어렵고 더럽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계 이런 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런 인식들을 좀 바꾸고자 해서 창업을 시작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기계하면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다 이제 젊은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서비스라는 거를 좀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젊음이라는 거를 좀 회사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단순히 이렇게 기계만 판매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저희가 가서 이런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진입장벽 자체를 좀 낮춰드리면서 기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전에 이사장님께서 방금 제가 충주 캠퍼스에 용접 로봇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그 용접 분야에 그런 로봇 쪽 산업이 또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 지금 협동 로봇 분야로 또 바뀌고 있는데 네. 그런 용접 분야도 저희가 최근에 또 시작을 해서 또 그쪽 용접 분야는 기계 쪽보다 또 5살에서 10살 정도 평균 연령이 또 높으시거든요. 네, 그런 쪽도 저희가 업계 변화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미지를 좀 바꾸는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표님이 딱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MZ 세대 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대표님답게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제 직원들 연령대도 상대적으로 좀 젊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보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요즘 MZ 세대. 네, 저 이제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학적인 특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세대라고 보는데요. 인구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베이비부머의 2세들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렇죠. 인구학적으로 굉장히 양적으로 많고 향후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갈 세대들입니다. 네. 특징적으로 최근에 이제 집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이제 나타난 부분들인데 요즘 MZ 세대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펼친다고 합니다. 우리 오은택 졸업생 또한 트렌드 중심에 있는 MZ 세대이다 보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기업을 이끄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더구나 국제적인 경험을 또 겸비해서 그렇죠. 기술력이 세계로 이동하고 노동력이 이동하는 시대에 딱 적합한 이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전 세계를 여행했던 경험이 유연하고 평등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런 MZ 세대에 맞는 이런 수평적이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대표님께 청년 창업가로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새롭게 좀 나도 한번 창업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예비 창업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창업을 하는 부분에서 요즘 많은 창업 분야들이 있지만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폴리텍 대학이 가장 그런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해서 하는 이제 기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좀 경쟁력 있는 그런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저희 멋진 미조 멤버들 항상 네. 수고 많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배움의 일자리다 시즌3 한국폴리텍대학 조재희 이사장 그리고 오근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